미국 전역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출시 당일 전량 매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미국의 저명한 인기 래퍼인 퀸디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짧은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작은 것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고 언급한 단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어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까지 앞다투어 해당 제품을 찾아 나섰고 결국 출시 후 일주일 만에 미국 내 모든 재고가 완판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전통 건강식품이 어떻게 미국 시장 전체를 격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현상의 중심에는 지극히 평범한 한 미국인 어머니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 젠킨스입니다. 32세, 미국 아이오와 출신이죠. 과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두 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드는 5살이고 둘째 릴리는 이제 겨우 태어난 지 5달이 되었어요. 저의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 두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 먹다 남은 음식들과 릴리의 이유식 그릇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끝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살 이드는 방에서 장난감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5달 된 릴리는 배고픔에 울음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릴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릴리를 안아 젖을 물렸고 이든이 다가와 제 다리를 잡아당기며 배고프다고 보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일어선 저는 한 손으로는 릴리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이후 저의 하루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만 채워지고 있었고 이러한 아침 풍경을 벌써 몇 달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했던 그 시간들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일상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저귀 냄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를 낯선 여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해 떡진 상태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거 즐겨 바르던 립스틱은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과거 환자들이 저를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했던 기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재의 저는 아이들에게조차 짜증을 내는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사라,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남편 데이비드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고 사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만남을 피한 탓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저의 고단한 하루를 대변해 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난 상태, 즉 산후 우울증 상태였음을 간호사였던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을 돌볼 에너지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으면 예전의 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엄마라는 이름만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고 거울 앞에서 난 사라지고 있어 라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으로 향했고 또다시 책 판매원이나 종교 권유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동료였던 한국인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혜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에 작은 갈색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살아, 둘째 낳고 힘들다고 들었어. 어떻게 지내?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저는 그냥 버티는 중이야. 아이 둘 키우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라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부엌으로 가더니 커피 한 잔 마실래? 내가 타줄게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얼마 만에 듣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커피를 타면서 아이들 건강, 데이비드의 안부, 제 부모님에 대해 물었고 오랜만에 나누는 어른과의 대화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 혜진이 갈색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한국에서는 정말 힘들 때 이걸 먹어. 나도 애 낳고 이거 없었으면 못 버텼어. 상자 안에는 홍삼이라고 적힌 작은 갈색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이 한국에서 친정어머니가 직접 보내주신 것이라며 정말 좋은 것이기에 저에게 꼭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병을 살펴보았고 갈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하루에 한 병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병 하나를 열어 보여주며 향이 좀 특이할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괜찮아. 나도 처음엔 낯설었거든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거실로 들어와 혜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손에 들린 홍삼병을 보며 그거 뭐야? 라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 온 홍삼이며 혜진이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병을 바라보며 그거 진짜 괜찮은 거야? 무슨 약 같은 건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야. 한국에서는 산후의 기운 없을 때 정말 좋아서 엄마들이 많이 먹어 라고 설명했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혜진이 돌아간 후 저는 홍삼 상자를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병을 보며 마실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동양약 같은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혜진을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새 2번이나 잠이 깬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고 눈앞이 핑 돌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때 선반 위에 홍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병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특이한 향이 코를 찔렀지만 망설이다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고 맛이 꽤 독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홍삼을 마셨고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홍삼을 처음 마신 날 밤 이상하게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한 번에 4시간을 푹 잤고 아이가 울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무거웠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홍삼 때문일까? 반신반의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달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든이 장난감을 던져 소리를 냈지만 평소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든,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야. 엄마 좀 도와줄래? 라며 부드럽게 말했고, 평소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익숙했던 이든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릴리에게 젖을 물리면서 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여유까지 생겼는데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 병의 홍삼을 마셨습니다. 혜진은 하루에 한 병이라고 했지만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향과 맛이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진한 맛에서 힘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녁에 데이비드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아해하며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홍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의심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아침 홍삼을 마시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점점 더 확연해졌습니다. 밤에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옅은 핑크색 립스틱을 꺼내 발랐고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저는 저기 살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든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고 릴리를 안고 있을 때도 예전처럼 빨리 내려놓고 싶은 조급함이 덜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접어들자 저는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홍삼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혜진의 목소리에서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힘들 때 많은 사람이 홍삼을 찾는다며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이게 정확히 뭐야?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혜진은 인삼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왔으며 특히 산후 회복이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좋다고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병 하나가 저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표정이 밝아진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 다시 살아나고 있어 라고 말했고 이제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홍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고 이든은 신나게 뛰어놀았으며 릴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엄마들은 저를 보고 놀라며 사라, 오랜만이네, 많이 좋아 보여 라고 인사했습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와서도 에너지가 남아있어 저는 오랜만에 부엌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와, 무슨 일이야. 집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 라고 말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함께 먹으며 데이비드에게 홍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엔 혜진이 준 홍삼 효과가 큰 것 같아.
매일 마시는데 정말 달라졌어. 그러나 데이비드는 여전히 정말 그 효과 있다는 거 맞아?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 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변화가 진짜인데 의심하는 모습에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갑자기 네가 동양약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라고 설명했고 기분이 상했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접했습니다. 홍삼 그거 효과 있어. 동양약 같은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제니퍼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좋아졌는데 정말이야.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지만 친구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가 찾은 작은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제 확신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느끼는 변화가 착각일까?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다는 사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감과 확신을 담아 난 살아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느끼는 변화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진에게 고마워. 네가 준 선물이 내 삶을 바꿔놓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냈고 혜진은 즉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한국에는 정성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 내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뻐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진심, 바로 정성과 마음이 저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변화를 믿기로 결심했고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과거 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 교육용 영상을 몇 개 찍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거울 앞에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절망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한국 친구가 준 작은 선물로 달라진 일상까지. 저는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있던 제가 이 작은 병 하나로 다시 숨쉬게 된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며 홍삼병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한국 친구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선물이었고 그 마음이 저를 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유감함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둘째 낳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홍삼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이거 진짜 어디서 살 수 있죠?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실히 답변했지만 혜진이 직접 가져다 준 것이라 정확한 구매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영상 조회수는 1000명, 10,000명, 그리고 10만 명으로 폭증했고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연락하여 유튜브에 홍삼 이야기를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 사람들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믿을 수 있는 한국 브랜드 몇 개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혜진이 알려준 구매처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제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마음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데요. 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사라 덕분에 홍삼을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매일 밤 댓글에 답변하며 사람들과 소통했고, 이런 소통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을 주어 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점차 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며 네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 사라로 돌아온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 예전의 사라가 아니야. 더 강해진 새로운 사라야. 라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저는 홍삼뿐 아니라 육아와 자기 회복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친구 혜진과 그녀가 전해준 정성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의 마지막 멘트는 작은 선물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라, 퀸디, 인스타그램 봤어? 내 이야기 언급했대. 저는 황급히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래퍼 중 한 명인 퀸디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는데, 그녀의 최신 스토리에는 홍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퀸디는 이거 미쳤어. 진짜 깨어난 느낌이야. 이걸 알려준 유튜버가 있어. 그 여자 진심이 느껴졌어. 라고 언급하며 영상 끝에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상 조회수도 급증했습니다. 댓글은 셀 수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퀸디 보고 왔어요. 이 홍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저는 혜진에게 전화했고 혜진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사라, 대단해. 이제 네가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은 비싸져서 못 사겠어. 유행 따라 홍삼 마시는 척하는 사람들 웃겨. 특히 한 영양사가 제 영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맹신하게 만드는 위험한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비난을 받는 경험에 마음이 흔들렸고 저는 거울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네가 경험한 건 진실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고 퀸디도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에 제 영상을 공유하며 이 여자 진짜야. 내가 보증함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고
비난보다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제 채널은 계속 성장했고 사람들은 이제 홍삼 정보뿐 아니라 한국 문화, 건강 접근법, 그리고 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은 한국 음식, 스킨케어, 생활 방식 등 더 많은 한국 문화와 건강 방식을 알려주었고, 저는 한국 문화에서 배우는 육아 방식, 한국식 자기 관리의 비밀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혜진이 내민 작은 홍삼병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내가 받은 작은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어 라고 말했고, 혜진은 이게 바로 정성의 힘이야. 한국에서는 마음을 담은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그 홍삼 정확히 어디서 사요? 믿을 수 있는 한국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홍삼 말고 다른 한국 건강 제품도 알고 싶어요. 등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날 저녁 혜진과 화상 통화를 하며 이 고민을 나누었고,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사라, 우리 함께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건 어때? 내가 한국 제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고 너는 네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 저는 눈이 커졌지만 혜진은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좋은 제품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데이비드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데이비드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봐. 요즘 너 정말 활기차 보여.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혜진과 스토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토어 이름을 혜진의 마음 잔무로 정했고 2달의 준비 끝에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홍삼을 비롯한 한국 건강식품, 스킨케어, 일상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고, 각 제품마다 혜진이 직접 쓴 한국 문화 이야기와 제 경험담을 함께 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스토어 오픈 소식을 알리며 이건 그냥 판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주문이 밀려들었고 밤늦게까지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도 기꺼이 도와주며 이런 모습 처음 봐. 정말 행복해 보여 라고 말했고, 저는 정말 행복해.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주문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우리는 작은 창고를 임대하고 2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토어는 미국 전역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라이 스토어에서 산 제품들 정말 좋아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라는 피드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우리 스토어는 월 매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잡지 인터뷰와 지역 TV 출연 요청이 왔고,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저는 진심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성과 배려 문화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닿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고 우리의 파트너십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큰 홍삼 브랜드 지니프에서 우리 스토어와 협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업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고 우리는 한국 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지난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눈빛의 사업가가 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작은 홍삼병 하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후 지니프에서 저를 한국으로 직접 초청하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공장과 농장을 둘러보고 콘텐츠에 진정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가슴이 두근거렸고 혜진도 기뻐하며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부모님이 3대째 인삼 농사를 짓고 계신다며 인삼밭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아이들을 돌볼 테니 가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육아에 지쳐 자신을 잃어가던 저에게 찾아온 작은 선물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혜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충청북도에 있는 혜진 부모님의 인삼밭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농장이 눈앞에 펼쳐졌고 혜진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며 저는 인삼이 최소 6년 동안 정성껏 돌봐야 하는 결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6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니프 공장을 방문하여 인삼이 홍삼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인삼을 귀하게 여겨왔으며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이 바로 홍삼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시골 농장의 전통적인 풍경까지 경험했고 홍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혜진 어머니께 제게 보내주신 그 작은 홍삼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인 정성, 배려, 그리고 나눔의 문화를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성 문화, 배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며 인삼밭 사진들과 혜진 가족과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지 건강한 음식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문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우리 스토어 혜진의 마음은 더욱 성장하여 한국 문화와 가치를 전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홍삼을 마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한국 친구가 준 작은 하나로 시작되었고 그 작은 병은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왕립암센터 앞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겨울의 강추위 속에서도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한국의 평범한 봄나물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 의학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논쟁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자들이 한 줌의 나물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인류 의학사를 바꿀 혁신적 발견이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잡초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영국의 한 식품 과학자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의 이 봄나물로 기적적인 회복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연구가 이토록 파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멜리아 톰슨 박사입니다.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과학 저술가입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과학적 발견보다도 놀랍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메모리얼 암센터 앞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혹한 속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강원도에 따뜻한 봄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노부인이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오늘은 그 한국 약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아직 FDA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답했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노부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부인은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제 손녀가 그러더군요. 한국에서는 저런 풀들이 그냥 길게 널려 있었대요. 우리는 그걸 잡초라고 부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생명의 선물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참 신기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말씀에 저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논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연구실 창문을 두드리던 날, 저는 한국의 봄나물에 관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발견이 제 인생을 이토록 크게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들뜬 목소리로 "아버지,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찾았어요. 한국의 전통 봄나물에서 놀라운 항암 성분이 발견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지혜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를 보며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희망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동료인 마커스 박사는 회의적인 목소리로 "쑥과 냉이, 이게 정말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래요. 이건 단순한 풀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생명의 비밀이죠. 마커스 박사님도 알잖아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통적 지혜를 잃어버렸는지 라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견이 저를 얼마나 큰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지 몰랐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 제약회사 회장 장회의가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마주하게 될 음모와 방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장회의의 눈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봐요, 톰슨 박사. 당신이 발견한 그 잡초들 얼마면 돼요? 중국 전통 약재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이 날 텐데." 장회의의 차가운 미소를 마주하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지켜내야 할 것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상업적 욕심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상골 마을에서 만난 김은희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나물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생명의 역사지. 아멜리아 양,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이 나물들은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생명이요.
오늘도 암센터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발견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지켜내야 할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유산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런던 왕립대학교 연구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의 항암 연구 논문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식품과학자로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지만 이번만큼 절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온 마커스 박사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아멜리아, 또 밤새는 거야? 자네 아버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네. 라고 말했지만 저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중국의 인삼, 인도의 심, 아프리카의 루이보스 등 전통 약용식물 연구 자료가 가득했지만 제가 찾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난 답을 찾아야만 해요. 마커스 박사님, 아버지한테 약속했거든요. 제가 꼭 치료법을 찾아내겠다고. 저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식물학자셨고 평생 자연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차가운 병실에 누워 항암 치료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클레어, 아멜리아, 걱정하지 마라.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준단다. 매일 아침 병실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는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수백 개의 논문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한국 전통 봄나물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쑥과 냉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쑥과 냉이라는 단어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커스 박사에게 한국의 전통나물에 대한 연구예요. 놀라운 건 이 식물들이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온 약용식물보다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박사는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는 이미 논문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평범해 보이는 들풀들을 먹어왔고 이것이 건강과 생명력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마커스 박사님,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식물들의 생명력을 일하며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톰슨 박사, 당신 미쳤어요. 그냥 잡초라고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병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멜리아, 내가 늘 너에게 말했지.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준다고. 네가 찾은 그 한국의 풀들, 그게 답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가서 이 신비로운 봄나물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와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런던을 떠날 때 마커스 박사가 했던 정말 미친 짓이야. 하필이면 한국의 겨울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봄나물이 돋아나기 전 그 생명력이 시작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이성우 한의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이성우 한의사의 차로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서울의 화려한 마철루가 사라지고 웅장한 산맥이 펼쳐지는 시간여행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가 쑥을 캐러 갈 곳입니다. 아직은 겨울이라 척박해 보이지만 곧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런던에서 마커스 박사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아멜리아, 큰일 났어. 장회의가 우리 연구실에 찾아왔었어. 네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걸 알고는 연구 자료를 요구했어. 거절하자 노골적인 협박까지 했다고. 창밖의 설경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회의는 중국 최대 제약회사 회장이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관심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산골 마을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초가지붕들과 피어오르는 연기. 어서 오세요, 아멜리아 양. 김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녀를 맞이하듯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연구 중인 쑥과 냉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나물들은 그저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차들이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사람 중 맨 앞에 선 남자는 바로 장회의였습니다. 톰슨 박사,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군요. 장회의의 미소는 한겨울 칼날처럼 차가웠고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은희 할머니가 저의 손을 꾹 잡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단단한 생명력이 느껴졌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내야 할 것은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지혜와 정성이 깃든 이 유산이라는 것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장회의 씨, 죄송하지만 제 연구는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그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해질녘, 김은희 할머니의 대청마루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회의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 즉 제 연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계약서를 바라보며 톰슨 박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2배 아니 3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거절하는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식물 연구가 아닙니다. 한민족의 역사이자 지혜이고 무엇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지켜내야 할 유산입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회의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역사 지혜 톰슨 박사님,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군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약 개발의 기회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은희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차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장회의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6.25 전쟁 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시며 폭격으로 마을이 초토화되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을 살린 것이 바로 이 쑥과 냉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눈 녹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돋아나는 게 바로 이 나물들이에요. 아직 꽁꽁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한 초록빛 새싹을 보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했지요. 할머니는 조상들이 이것을 하늘이 내린 생명의 선물이라 불렀다고 설명하셨고 장회의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회의가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달라요 라고 반박하자
이성우 한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최신 의학 저널과 연구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보세요.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이 식물들의 효능을, 조상들의 지혜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성우 한의사가 펼친 자료들을 주시했고, 쑥과 냉이의 성분 분석표와 항암 효과 실험 데이터는 제가 영국에서 발견했던 것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장회희 씨.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함부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장회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그는 통화를 마치더니 더욱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중국 정부와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전통 약용식물로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고요.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생명의 역사는 곧 우리 것이 될 겁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병실과 김은희 할머니의 주름진 손, 이성우 한의사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스며 있는 수천 년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제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회인은 비웃듯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회의가 떠난 후 저는 김은희 할머니의 부엌에 앉아 따뜻한 쑥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봄나물이 가진 진짜 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소뚜껑 위에 올려진 오래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갈색으로 변색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할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봄나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쑥과 냉이를 비롯한 봄나물들의 채취법, 보관법,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음식과 약재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성우 한의사는 이 기록들이 현대의학에서도 주목하는 양리작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다 라며 흥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가 직접 나무를 캐러 가볼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쌀쌀한 겨울바람을 뚫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때 피난민들이 봄나물로 연명하고 병을 이겨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눈 덮인 땅 위, 할머니는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이 자리에 쑥이 자라요. 저기 움푹 파인 곳은 냉이가 나는 자리, 라며 조상들이 기억해온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자 마침내 하얀 눈 밑에서 초록빛 새싹이 우리를 방했습니다. 이성우 한의사는 이게 바로 생명의 힘이에요. 영하의 날씨에도 살아남는 이 강인한 생명력. 바로 이것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닐까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아버지의 주치의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계십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김은희 할머니는 방금 캔 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서두르지 말아요, 아멜리아 양.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당신의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이 소중한 생명의 비밀을 지켜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생명의 지혜이자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할머니 이성우 선생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회의의 특허 신청을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봄나물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우 한의사의 연구실에서는 김은희 할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전통 지식과 현대 의학을 접목시키려는 연구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노트 속에 이파리는 약이 되고 뿌리는 생명이 된다는 구절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성우 한의사는 현미경을 통해 쑥의 뿌리 조직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뿌리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세포들, 그것이 현대의학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항암 물질을 생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약초로 쓰는 것을 넘어서 이 식물의 생명력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은희 할머니는 따뜻한 쑥차와 함께 연구실로 들어오셨고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봄나무를 그저 먹거리로만 보지 않았어.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고 있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제가 그동안 가졌던 과학자로서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발견을 하나로 엮어내는 논문이자 장회의의 특허 신청을 무력화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성우 한의사는 쑥과 냉이의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식물들이 한반도의 고유한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코 중국 전통 약재로 둔갑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때 런던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멜리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보낸 쑥 추출물을 시험해 본 결과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 있던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할머니는 봐요. 아멜리아 양. 이게 바로 우리 봄나물의 진정한 힘이에요. 단순한 약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우 한의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 발견을 세계에 알리고 장회의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에 되살려내야 합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중국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 제4회 아시아 전통의학 박람회장. 오늘은 장회의가 한국 봄나물을 중국 전통 약재로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성우 한의사가 톰슨 박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으니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발표장 안에는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 대표들과 의학계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연단에 오른 장회의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귀중한 약재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우리의 연구 결과와 김은희 할머니의 노트, 그리고 의서의 번역본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석 뒤쪽에서 장회의 회장님이라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장회의의 어머니인 린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당황한 장회의에게 린 여사는 아들아, 네가 발표하려는 그 봄나물, 그건 내가 어릴 적 한국에서 경험한 그 나물이 맞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한국으로 피난을 갔을 때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 가족을 살려준 것이 바로 그 봄나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린 여사는 천천히 연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할머니가 계셨어. 매일 아침 쑥과 냉이를 캐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시던 그분이 바로 저였답니다. 김은희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고 린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김 할머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회인은 연단에서 내려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고, 린 여사는 전쟁통에 김은희 할머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이야기와 그때 먹었던 봄나물의 신비로운 효능에 대해 아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장회의가 어머니 왜 이제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회의 씨, 이제 제가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도 될까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쑥과 냉이의 특별한 유전자 구조, 한반도의 독특한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과정까지. 이 봄나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혼이 담긴 생명의 선물이자 인류 모두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점하거나 왜곡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회의가 다가왔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없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이제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희 할머니의 숙소에서 우리는 장회의와 린 여사도 함께하는 작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쑥차를 마시며 우리는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우 한의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의 봄나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대강당.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저의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김은희 할머니와 이성우 한의사 그리고 장회의와 그의 어머니 린 여사가 함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의학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발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쑥과 냉이의 특별한 유전자 구조,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 실험 결과,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순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김은희 할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전통 지식을 화면에 띄우며 100년도 더 된 이 기록들이 현대 과학이 이제야 발견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버비오 사무총장이 이 발견이 현대 의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자 저는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약물의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 의학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낸 지혜,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이 현대 과학과 만나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한국의 봄나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말기암 환자였던 제임스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우리의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환자였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6개월 전 의사들은 제게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암세포는 90% 이상 감소했죠. 장내는 술렁이었고 이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한국의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희망이 되려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의 연구진이 함께하는 국제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단상에 올라 한국의 전통 봄나물을 세계 무형문화 유산이자 인류 공동의 의학적 자산으로 지정할 것을 선언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은희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아멜리아 양, 우리 봄나물은 결코 평범한 풀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민족의 혼이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희망이 된 거예요.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1년 후
강원도 산골마을. WHO 발표 이후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세계 의학계의 성지가 되었고, 김은희 할머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의학자들에게 봄나무를 채취하고 다루는 전통 방식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성우 한의사가 설립한 연구소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는 쑥과 냉이의 효능이 단순한 항암을 넘어서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장회인은 이제 한중일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영국 왕립학회에서 한국전통의학연구부를 신설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봄나물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봄나물이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요 라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던 거죠.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 속에서 쑥과 냉이는 조용히, 하지만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작지만 강한 희망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봄나물이 있으신가요? 혹은 할머니께 배운 토종 봄나물의 효능이나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봄나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